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인전 3권의 이 외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주들은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의 격국, 즉 8개의 격에 의해서 사주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가 되는데 그중에 소수의 사주들은 이 8개의 격국에 포섭시켜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외격의 논리에 의해서 사주를 풀이할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외격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자평진전에서는 이 8개의 격국은 이른바 정격이라고 하죠. 원칙적인 격에 해당하고 이 외격은 예외적인 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월령과 일간의 오행이 동일한 경우여야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주로 천간에 재성이나 관살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외격을 인정을 한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2권에서는요, 이 정격에 해당하는 격을 설명을 했고, 어떤 경우에 이 각각의 재관인식과 살상법인의 격들이 성격이 되고 합격이 되고 등을 설명을 했고, 3권에서는 이 정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주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은 외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외격의 인정 필요성과 또 인정할 경우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전제, 즉 일관과 원령이 같은 오행일 것, 또 하나는 천간에 재성이나 관살이 없어야 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외격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 사주들에 대해서는 자평진전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각각의 외격 사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행득기격이나 종합격, 이걸 화기격이라고도 하죠. 이 종격에 대해서는 이른바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오행을 존중해야 된다는 논리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러한 격들입니다. 도충격하고 이 6개 이런 격이야말로 정말로 예외적인 격들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도충격, 갑록격, 조양격, 정난착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형합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충격은요, 이렇게 병화일간이나 모토일간이 지지에 오화가 3개 온 경우 이 오화의 강한 기세 때문에 반대 기운에 해당하는 자수의 글자를 허자 형태로 끌어와서 자수는 무토에게는 지성이 되고 병화에게는 정관이 되기 때문에 그 끌어온 그 허자의 형태의 재성이나 판을 사용하는 논리가 이른바 도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천녹막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도충격의 논리와 유사하죠. 그러나 심 선생은 이 비천녹막격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함록격은요, 개수일간이나 모토일간의 경우 천간의 글자, 이게 경신시에 태어나야 되는데요. 천간이 합으로 끌어오는 것이죠. 경금은 을목을 끌어오기 때문에 모토 입장에서 을목은 정관에 해당합니다. 그 정관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록이 정관을 의미하죠. 또 개수일간이 경신시를 보면은요, 이 신금이 사화를 끌어오죠. 사화의 지장간의 본기는요, 병화와 무토에 해당합니다. 그 무토가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무토가 록이 되는 것이죠.
이때록은 정관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에 의해서 그 록을 사용하겠다. 합은 여기서 무토를 끌어오는 또, 또 을목을 끌어오는 논리가 합에 있다는 것이죠. 또 조양격은요, 신금일간이 무자씨를 봤을 때 이 조자가 만나다, 찾아뵙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자씨가 되면은 새로운 그 양의 기운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죠. 주역의 논리 때문에 그것을 12벽계설에서 자수가 하나 생기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수의 본기인 개수가 합을 하기 위해서 무게 합을 하기 위해서 사화를 끌고 오죠. 그러면요, 사화 속에는 시장간의 번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이 무토의 록이기 때문에 이 무토가 이 병화를 중간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병화는 신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을 사용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또 정난착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은 우물을 의미하고 라는 난간을 의미하고 차는 차단한다. 우물 속에 이물질이나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난차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수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일간이 지지에서 이렇게 신자진을 봤을 경우 이 신자진의 수 오행이 강하게 이렇게 오면은 그 반대 기운을 그 도충에 의해서 끌어온다고 그랬죠. 헛자의 형태로요. 인호수를 끌어오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인은 재성이 되고 오는 관성이 되고 술은 그 인성이 되죠. 그것을 일간이 사용한다는 논리가 이른바 정관차학격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형합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형합격은 이렇게 개수일간이 인시를 본 경우, 인시에 태어난 경우죠. 그러면 천간을 둔갑, 이걸 천간을 이제 돌린다면 갑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난 경우를 이른바 형합격이라고 합니다. 이 형은요, 어, 그리고 이 천간에 이렇게 한살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목으로서 인사형을 하면은 사화의 지장 간의 본기가 병화와 무토가 있는데 그 무토를 개수일간이 합을 함으로써 정관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정관을 그 흑자 형태로 끌고 오는 그 방법이죠. 일종의. 예, 형을 해서 정관을 끌어와서 일간이 끌어온 그 헛자 형태의 정관과 합을 해서 정관을 얻겠다. 그것이 이른바 형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 평진전 원문을 보면요. 형을 함으로써 형을 함으로써 정관을 끌고 와서 일간이 합을 함으로써 격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형합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형합격은요, 개일이, 즉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목이 사화를 형을 해서 정관을 끌어온다는 거죠. 사화의 지장간의 번기가 병화와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를 형을 함으로써 끌고 와서 병화는 개수일간에게 지성이 되고 무토는 관성이 되죠. 개수일간에게요. 그래서 이른바 형합격이 귀격이 된다는 그 외격이 되는 논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격은요, 이 합록격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합록격도요, 정관이 없으니
청강 글자에 합이 되는 글자를 허자 형태로 끌어오는 형식이 합의 형식으로 끌고 오는 거죠. 또 여기서도요. 어, 사신합으로 정관을 이 사화를 끌고 오는 거죠. 사화의 지장간의 분기는 병무가 있기 때문에 무가 이른바 정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합록격에서는요, 이 록이 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이운성의 걸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록은 여기서 정관에 해당한다. 합록격에서는 허자 형태로 정관을 끌고 오는 수단과 형식이 합의 형식으로 허자인 그 관을 끌고 온다고 오는 반면에 여기 형합격에서는 합에 의해서 허자를 끌고 정관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형에 의해서 끌고 온다는 것이죠. 그 차이 때문에 그것과 이 격이 합록격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거죠. 정관을 끌고 와서 일간이 그 관을 얻겠다, 취하겠다 그거죠. 그 관을 끌고 오는 수단이 합록격에서는 천간합이나 지지 육합에 의해서 헛자인 관을 끌고 오는 거에 비해서 형합격에서는 형에 의해서 헛자인 정관을 끌고 온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은 합록격과 유사한 면이 있고 다만 합록격의 경우는 그 즐거워서 그것과 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사신 합을 하니까요. 좋아서 끌고 오는 거죠. 헛자를 즐겁게 끌고 오는 거죠. 을경 합을 하기 때문에 그 헛자 형태의 관을 즐겁기 때문에 끌어온다는 거죠. 합을 하려고. 반면에 그러나 형합격의 경우에는 조금 억지스럽게 그것에 도달한다. 그것이 이른바 정관이거든. 좀 억지스럽다. 이게 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을 하면은 좋으니까 합을 해서 끌고 온다는 논리가 이해가 되는데 형을 한다는 거는 이른바 극한다는 논리도 되는 것이고 이게 형의 논리는 지난 영상에서도 묘고 형충과 거기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화오행과 금오행의 경우는 그 방합과 삼합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센 글자인 방합과 삼합 이게 화하면은요 여기서 인호술이죠 삼합으로는요 그리고 방합으로는 사오미예요. 그래서 방합의 첫 글자와 삼합의 첫 글자가 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형을 하는 거죠. 또 인호술의 두 번째 글자인 오와 사오미의 두 번째 글자 오와 오가 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 자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인호술의 술과 사오미의 미가 미술형을 하는 거죠. 술미형을 하는 거죠. 형의 논리가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기운끼리 부딪혀서 일종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른바 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라고 선생 같은 경우는 그냥 형의 본질은 그 충과 유사하다. 충은 극하는 거로 보거든요. 서 선생은요. 아무튼 정관을 허자 형태로 끌어오는 형식이 형에 의해서 끌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을 극으로 보면요. 극은 정반대 기운이거든요. 인의 반대 기운은 신금입니다. 사화가 아니죠. 사의 반대 기운은 해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을 해서 끌고 온다는 게 그래서 형합격은 조금 억지스럽게 그 정관에 도달한다. 이렇게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 표현을 한 것이죠. 원국에 사주 원국에 경신이 있으면은 경금이 있으면은 이 간목을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목이 천간에 작용하는 그 활동하면은 그 효과를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수한다고 그랬어요. 받을 숫자. 그리고 지지는 천간이 시행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근이 돼 주는 거죠. 인목 입장에서 천간이 극을 받아서 약화가 되면은 천간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그만큼
이 인목이 약화되는 거죠. 약화되니까 형을 할 여력도 없고요. 형을 해서 이 사화를 허자 형태로 끌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또 지지에 이 신금이 오면은 인신충을 받죠. 충을 받으면 인목이 약화되기 때문에 형을 해서 사화를 허자 형태로 끌고 올 힘과 여력이 없게 되는 거죠. 또 신이 오면은 충뿐만 아니라 인신형도 하죠. 이렇게 형의 논리는 수와 목의 경우는 한쪽이 방합이면 한쪽은 삼합이 되죠. 수와 목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화오행과 금오행은 같은 오행의 삼합과 방합이라면 수와 목 오행은 한쪽이 삼합이면 한쪽은 방합이죠. 여기서 신오고 인오고 인신형을 하는 것은요. 수가 신자진을 할 때 목은 인묘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인과 신이 충뿐만 아니라 형을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하면은 형이든 충이든 인목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형을 해서 사화를 허자 형태로 끌고 올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인신이 오면은 목이 형이나 극을 당하기 때문에 형을 할 능력이 없게 된다. 약화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또요, 원곡에 무토나 기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정관인 관인 토를 끌어온다는 건데 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끌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관살이 있기 때문에요. 무가 오면은 정관이고 기면은 칠살인데 관살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격에 형합격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죠. 심 선생이 예를 들은 이 사주에서는 기토가 있는데 어째서 형합격이라고 하느냐. 여기 이 격에 형합격에 기토가 무토나 기토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토가 있어요, 월에. 그런데 왜 형합격의 예로 이 사주를 들었느냐? 지지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목이죠. 목이고 천간에 을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칠살인 기토는 있으나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극을 당해가지고 목한테 어, 기토의 작용력이 다 형해화됐습니다. 없는 것과 유사하게 된 거죠.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작용력이 거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기토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토가 있어가지고 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또는 여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묘미 합의돼가지고 목으로 다 화했다는 거죠.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무력하기 때문에 갑기 합을 해서 갑목을 기반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있지만은 다 형용화돼서 없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한 전제하에 즉 이사주에 기토가 있지만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형합격의 사례로 예를 들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국에 모토나 기스가 있으면은 형합격이 아니다 했는데 여기 기토가 있는 사례를 들은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극력이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런 존재가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을미 블라블라 있는데 이 사주죠. 이 사주가 절도사의 사주라는 거죠. 이 개수 이 양반이 절도사까지 이 관을 한 사람이죠. 이 사주에 관이 없는데 여기 기토 칠살이 있으나 무력하고요. 어떻게 절도사까지 하게 됐느냐? 그것은 인목이 형으로서 이 사화, 즉 사화의 그 지장간의 봉기는 무토기 때문에 이 무토, 정관을 형으로서 호자 형태로 끌고 온 것을
일간이 무게 합을 해서 일간이 그 정관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사까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형합격을 귀격이라고 보는 거죠. 운의 그 희기를 보면요. 운은 전실운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전실운은 정관으로 끌고 오는 거죠. 정관을. 정관을 형의 수단으로 형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정관을 끌고 오는 거죠. 합목격은 그 도구가 합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전실운을 싫어하는 거죠. 쭉 토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금운을 오면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목의 형태로 다 돼 있죠. 지지가 다 온통. 그래서요. 개수에게 목은 이게 이제 식상이죠. 식상이지만 특정 오행이 강하면 이게 비겁과 식상은 이 진영 논리로 보면 나의 진영이죠. 제 재성과 관과 이는 반대 진영이라고 그랬죠. 나의 반대 진영이요. 반대 진영 논리에서는 이름이 정편으로 다 돼 있죠. 반대 진영에서는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하다고 했어요. 나와 반대 진영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다 편화된다고 그랬죠.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나의 진영에서는 나와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죠. 겁재보도 비견이 나한테 유리하고요. 상관보도 식신이 나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같은 진영이지만 한쪽의 기운이 강하면은 식신이 아니라 상관으로 바뀌는 거죠. 비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이렇게 식신으로 돼 있으나 이게 묘월에 을목이 투관됐죠. 이게 이제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강하면은 이 식신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상관으로 봐주는 논리가 진영 논리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다 식신이든 상관이든 개수 입장에서 간목은 상관이죠. 그리고 식신과 상관이 중첩되면은 혼잡되면은 상관화 되는 거죠. 지시 세력도 전부 다 목이고요. 아무튼 식신이든 상관이든 간에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식상을 사용해서 관을 끌어오겠다는 거거든요. 형의 형태로요. 그런데 이게 극을 받으면은 이게 약화되면은 관을 끌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거죠. 이게 형합격은 식상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어, 나머지는 길하다. 식상을 활용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것은 재성이 오면 좋죠. 재성이. 식상 생재를 하면 좋죠. 사주운이나 원국에 이 관살이 있으면은 전실돼서 끌어오지를 않죠. 이렇게 형할 수가 없죠. 전실돼서. 그리고 이 인성공은 극을 받았기 때문에 약화돼서 형으로서 이 정관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비견 겁재가 와도 그다지 흉하지가 않죠. 그래서 길하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식상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평진전 원문의 내용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특수 이 형합격을 모두 이해하기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평진전 이 평주 설하고 선생의 그 평주를 함께 소개합니다. 평주에 보면요. 형합격은 개해일이나 개묘일이나 개유일 이 3일이 갑인시를 본 경우가 형합격이다. 해수일간은요, 음간이기 때문에 해묘미나 사유충만이 이 일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개축이 왔다. 그러면은 개축이 오면은 지장간의 본기가 기토니까요. 이게 전실이 되는 거죠. 개미일도 지장간의 본기가 기토기 때문에 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목이 사화를 형으로서 끌어오지를 않는 거죠. 전실돼가지고. 개사일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논리죠. 사신형을 하기 때문에 인목이 손상을 입어서 끌어올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든지 또 하나는 이게 이 사화가 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장간의 본기가 병화와 무토기 때문에 무토가 이미 지지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개사일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실로 봐가지고 끌어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로 올 수 있는 게 일지로 올 수 있는 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런 개사일이나 개미일, 개축일은 못 온다는 거죠. 이게 나머지 세 개만 남은 거죠, 이게. 그래서 개해, 개묘, 개유일 이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서를 읽으면 서라고 선생은 이런 걸 다 봤죠. 이게 명리정종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개사일은 무토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 시장간의 본기가 무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다. 즉 형합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형합격이 이루어진다. 즉 형합격이 성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격이 된다는 거죠. 완성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기사일이 되면 모토가 있어서 형합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격이다. 개미일과 개축일은 지지의 칠살, 기토가 있어서 합격이다. 이렇게 그 고수들의 서적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장점입니다. 왜 이거 세 개만 소개를 해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전시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논리가 그대로 일관되게 설명이 된 거다. 얘네들 세 개 제외시켜 놓으니까 이 세 개만, 세 개 일관만 남는 것이죠. 예. 희귀편에서 이게 연애자평 1권의 맨 마지막 게 소개되는 건데요. 각각의 그 사주에 있어서 즐거운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것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이게 희귀편입니다. 각각의 격국의 희귀편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연애자평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서 6K일, 즉 개수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수일간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개일간은 음간이기 때문에 지지로 올 수 있는 게 해묘미와 사유촉 여섯 개 일지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사나 미축은 올 수가 없으니 요 세 개만 남았다는 거죠. 개일이 인의 위치를 만나면 즉 둔갑을 시키면은 이게 갑인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새와 월에서 여기서 새는 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은 이게 이제 월령을 의미하죠. 월주를 의미하죠. 이렇게 연을 새라고 한 것은요. 이게 고법의 영향이에요. 고법. 고법은 연주 위주로 사주를 풀이를 했죠. 그래서 이 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새가 있으면 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운에 대비되는 그 세운은 흐를 유자를 써서 유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 이렇게 하면은 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과 월에서 무기투가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느냐? 전실되기 때문에 그렇죠. 끌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목이 형열해서 사화를 허자 형태로 끌어오지 않는다. 연과 월에서 무기투를 두려워한다고 희귀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대개 사주에 관살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사주죠? 형합격에서 관과 살이 없어야만 이게 형을 해서 사화를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있으면은 전실돼서 끌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형을 해서 끌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격은 즉 형합격은 비천농마와 이게 비천농마 이것이 이제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 도충격하고요. 보통 뭐 경자 이게 연애자평에 보면 비천농마격을 블라블라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 선생은 이거는 외격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실상에 맞지가 않더라.
그러한 이유로 이거는 외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도충격만 인정을 하고 있죠. 이 형합격은 비천농마나 예, 함록격이나 이거 했죠. 무토나 개수일간이 경신씨를 본 경우 합으로서 정관을 끌고 온다고 그랬죠. 또 정난차격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자진 특정 오행이 강성하면은 그 반대 기운도 허자 형태로 딸려오게 돼 있다. 이것들은 모두 상관격 논리에 속한다. 그래서 상관격에서 분출돼 나온 거다. 파생되어 나온 거다. 즉 경금이 신자지 오면 이게 금수 상관격이 되는 거죠. 서 선생은요, 이런 정난차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상관격, 즉 금수 상관격의 논리로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요. 여기 함록격도 무토 기준으로 보면 경신이 식신이나 자기 편에서도 이렇게 세력이 강성하면은 식신이 상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수는 이게 이제 인성에 해당하지만 이런 이 무토일간의 경우 보면은 상관으로 봐줄 여지가 있다. 여기는 상관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볼 여지도 있죠. 여기 오화가 역시 왕지지만 기토 역시 상관의 논리로 볼 수가 있어요. 기토가 오에서 록이거든요. 록. 지장간의 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관격의 논리로 봐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인목이 상관이죠. 격으로 보면 묘월에 을목이 투관돼서 식신격이지만 식신과 상관이 혼잡돼 있으면 상관을 한다고 그랬죠. 지지의 세력이 온통 목이기 때문에 같은 나의 세력인 비겁과 식상이 나의 세력이라고 해도 그 세력 내에서 세력이 강하면은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해서 상관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보니까 상관격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죠. 거기 상관격 중에서 분류된 것이다. 이것은 원국의 재와 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충이나 이렇게 도충해서 관을 끌고 오든지 형합 이게 형을 해서 끌고 오든지 아니면 이거는 합을 의해서 허자 형태를 끌고 오는 전부 다 정관이나 재나 이게 원국에는 재나 관이 없어서 재나 관을 허자 형태로 끌어오는 형식이 여기는 도충에 의해서 즉 충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합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도 도충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형의 논리에 의해서 끌고 온다는 거죠. 끌고 도충이든 형합이든 그런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외격의 형합격이라든지 정난착격이라든지 합록격이라든지 그것을 원만히 했을 뿐이다는 거죠. 이런 문장의 뉘앙스를 보면 가급적 이 외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 논리를 여기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이게. 그랬어요. 설하고 선생은 평지 보면요. 이 사주거든요. 이 심 선생이 저평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사주를 보면은 적천수의 순고국 중에 종악격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사주는 적천수에 보면 순국을 아생지국, 내가 생하는 국이죠. 내가 생한 것이 식상이죠. 식신이나 상관인데 얘네들이 워낙 기운이 강성하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은 식신의 세력이 강하면 상관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반대 세력은 나와 음양이 갈라야 좋다고 그랬죠. 정관이요. 근데 정관도 많으면은 어, 편화된다고 그랬죠.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나의 진영인 비겁과 식상은 나와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지만 음양이 같다고 그래도 식신이 세력이 워낙 강성하면은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상관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순국은 내가 생한 국이라 이게 식상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렇게 전부 다 목으로 돼 있어서 이건 상관격이라고 상관의 논리를 보는 거죠. 얘네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따라가겠다. 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격이 되는 거죠. 종합격. 내가 생한, 아니, 내 자식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종합격이라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을 따라가는 거다. 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격은 죄를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내가 이 식상에 따라가서 식상의 논리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왕한 기운은 이게 극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왕성한 기운은 뭐 일행듣기도 그렇고요. 화기격, 종합격도 그렇고요. 종격도 그렇고 이 왕한 기세를 억누르면은 그거는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부드럽게 인생을 살지를 못하고 이른바 경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덜크덩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행듣기나 종합격이나 종격이나 종제격이다 그러면은 이 재성을 극하면 안 됩니다. 총설이다 그러면은 이 살을 극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존중해 줘야죠. 이 강한 기세는 에, 그걸 설기시키는 게 가장 연착륙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식상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워낙 강하니까 재성을 봐서 설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요. 재성을 보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그 논리죠. 식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식상이 자연스럽게 활동해서 재성을 보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적천수 원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종합격은 내가 일간이 강약 이거를 불문한다. 따지지를 않는다.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게 종살이나 종제 이런 거는 일간이 근이 있으면은 종을 안으려고 그러는 거죠. 도와주는 세력이 있으면 종을 안으려고 그래요. 근데 종합격은 내가 약간의 근이 있거나 비겁을 본다고 해도 이게 식상의 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하는 거거든. 내가 생하는 거거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강약을 불문한다.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자식이 즉 내가 생한 것이 자식이죠. 자식이 또 자식을 만나야 된다. 자식의 자식, 개성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개성. 이것이 종합격이죠. 그래서 어, 심 선생은 이거를 형합격으로 보는 데 비해서 서 선생은 형합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종합격으로 보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종합격 논리로 보면 여기서 재성이 오면 좋다. 화오행이 오면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고요. 가장 싫어오는 것은 금이다. 금, 식상 위주로 보는데 금이 인성이거든요. 인성으로 식상을 그걸 하면은 이게 망가지니까 그렇죠. 식상이. 왜 그러냐? 극지연다 식신상관을 극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이게 대세를 억누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싫어하고요. 관 역시 싫어한다. 관은 왜 싫어하느냐? 재성을 즐거우는데 재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극할 수도 있고요. 이 관은 이른바 소위 전실이라고 하는 거죠. 전실. 토가 되는 거죠. 토가. 토는요. 재성을 설계시키고 이르는 일간을 손상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간을 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이치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 왜곡된 이론에 불과할 따름이다. 왜곡된 설의 형합격이니 이거는 종합격으로 보면 될 것을 뭘 이렇게 외격으로 이렇게 보느냐. 그리고 이게 어, 분명히 적천수 논리에 보면은 이게 다만 이게 재성을 봐야 될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또 재성이 없어요. 그런데 소생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심 선생이 지금까지 외격 이게 인정하는 논리로 두 가지를 존재했는데요. 일관과 원령이 같은 오행이어야 된다는 것과 또 주로 천간에 재성이나 관살이 없을 것을 요구를 했죠. 그 두 가지를 그 그런 경우에 한해서 외격을 검토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같은 오행이 아니에요. 같은 오행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주입니다. 잠시 이제 연애자평의 내용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생의 그 견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 선생은 이거 형합격 인정을 실익이 없고 종합격으로 보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적천수에 보면 종합격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강하면 재성을 보는 것이 좋아요. 이 사주에 재성이 없어요. 여기 다만 요구된다. 재성을 봐야 된다. 자식이 또 자식을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적천수의 순국 파트에 있는 설명들 보면 이 다 설명이 이 사주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천수에서는 여기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재성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논리를 보면 결론은 별 차이 없어요. 심 선생이 심 선생이 뭐죠? 이렇게 전시를 오면 이게 토죠. 토가 이제 관살입니다. 관살이나 관과 인성이 오면은 이 두 개가 안 좋다. 여기 이제 재성은 여기 기르다 그랬으니까 재성은 서 선생도 결론은 어, 이렇게 종합격으로 보지만 금이 오면 안 좋다, 인성은 안 좋다. 그다음에 관살이 오면은 전실된다. 역시 안 좋고 안 좋다는 거예요. 개성은 좋다, 아름답다 그랬죠. 결론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 풀어가는 그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서 선생은 종합격의 논리로 풀고 있는 것이고요. 심 선생은 이 형합격의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 차이에 해당하죠. 예. 이 종합격, 이런 특수격, 이런 외격에 대해서는 가장 풍부하게 설명되어 있는 파트가 연애자평입니다. 그래서 연애자평 그 원문을 보면요. 6K1이 그게 음일간으로 이제 지지로 올 수 있는 것은 해묘미나 사유축 6개의 지지로 올 수 있죠. 그래서 6계일이라고 하죠. 이게 한마디로 계일간이 인시에 태어나면 즉 갑인시가 되면은 새와 월에서 즉 연과 월에서 기토나 무토 정관이나 칠사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게 이제 연애자평 1권 희귀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주석을 보면요. 이것은 형합격을 설명한 것이다. 6K2를 위주로 돼 있다. 개수일간이라는 얘기죠. 개수일간이 무토 관성을 사용한다. 무토는 경기의 정기고 관성이라는 거죠. 무토는 이게 인목이 형을 해서 사화를 허자 형태로 끌고 오죠. 이 사화의 지장간의 본기라는 거죠. 본기를 정기라고도 하는 거죠. 본기를 정기라고도 하죠. 여기 중기 본기 할 때요. 본기를 정기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요. 지지의 성격은 이 인목의 성격은 인목의 지장간의 본기가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인목의 지장간의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은 음양으로 분류를 하면은 양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간목은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하죠. 그래서요, 인을 목이라고 하는 거죠. 인목이라고 하는 거죠. 음양으로 보면 양에 해당하죠. 지장간의 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무토는 정기로서 관성이 된다. 개수에게는 정관이 되는 거죠. 보통 사화의 지장간에 보면은 무경병이 있는데 무토가 역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죠. 사화에서 무토는 지장간의 본기에 해당하죠. 본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고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무토가 정기고 정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인시를 즐거워한다. 인시가 이 갑인이 돼야 천간이 인목을 도와주기 때문에 베풀어주면 인목은 그걸 받을 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받아들여서 힘을 갖게 되죠, 인목이. 그래서 힘이 있어서 인사형을 함으로써 이 사화를 허자 형태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갑인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중 모토를 사용함으로써 사중 모토, 사화를 끌고 오는 것은 형으로 끌고 오는 거죠. 사중에 이제 모토, 사의 지장간의 본기가 모토죠. 모토가, 모토를, 이 개수가 정관으로서 무게 합을 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죠. 형으로 사화를 끌고 오면, 즉, 형으로, 인사형으로 모토를 허자 형태로 끌고 오면 그 모토,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그것을 무게 합으로써 일간이 그 정관을 얻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형으로 끌고 와서 일간이 합해서 정관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격이라고 되는 거죠. 예컨대 경인이 되면은 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만약에 경인시가 되면은 천간의 글자가 인을 그거를 하죠. 이거를 개두라고 그러죠. 개두. 그래서 인목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형을 함으로써 사화를 끌어올 여유가 없는 거죠.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이 오면 안 되죠.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인시가 되면은 아, 사주의 구성 원리에서 이 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인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천간에서 이게 경운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관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경에 오면은 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목이 힘을 상실해서 사화를 헛자 형태로 형으로서 끌고 올 여력이 없게 된다. 오로지 갑인시가 올바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야 인목이 힘이 생기죠. 천간 간목이 다 풀어주면 지지는 그걸 수호한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인다 이 얘기죠. 부분에서 비천 녹마와 같다. 비천 녹마는 뭐죠? 이게 록이 정관이거든요. 전실되는 운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게 비천 녹마도 이게 유사하거든. 이렇게 오면은 반대 기운인 자수를 끌고 와요. 이것이 록이라고 그랬죠. 정관이죠. 록일 병화가 정관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것과 즉 전실되는 운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논리입니다. 비천농마 즉 동의를 해서 사주 중에 무나 기가 있으면 두려워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전실돼서 목이 토가 있으면은 인목이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요. 경인이 와서 즉 경이나 이게 오면은 갑이 손상되면은 인목이 힘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받을 수가 없으니 역시 어, 이 사화를 형으로서 끌고 올 힘이 없게 된다.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형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다. 신이 오면은 인신충으로서 어, 인목이 손상돼서 끌고 이게 사화를 끌어오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인신이 만나면은 충뿐만 아니라 형을 하죠. 형을.
이거는 아까 형의 논리는 화오행과 금오행은 같은 오행의 방학과 삼학 간의 형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목오행과 수오행은 한쪽 오행이 방합이면 다른 쪽은 삼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요. 신자진 수곡이죠. 그러면 목에서는 인묘진 방합이에요. 신자진의 첫 글자인 신과 인묘진의 첫 글자인 인은 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신형을 하는 거죠. 형을 하면은 이 인목이 망가져서 기운이 약화되기 때문에 에, 형을 해서 사화를 끌고 올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논리죠. 네. 아주 상세히 아주 돼 있죠. 이것도 대부분 앞에서 본 내용이죠. 또요, 연애자평 이 시결편에 보면은요, 이게 연애자평에서는 이렇게 각 경마다 시의 형식을 표현해서 그 비극을 아주 그 비결을 그 핵심을 그 비법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칠언절구 일국작식으로 돼 있죠. 일국자 일국자요. 그래서 그 형합격에 대한 시결을 보면은요. 이게 개일이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나면은 종합격은 그 얘기죠. 가장 싫어하는 게 혐오하는 것이 사주의 관성을 보는 거다. 관성이 있으면 무토가 있으면은 이렇게 형을 해서 이게 전실돼서 끌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만약에 무기토가 없으면 전실되지 않고 경신 글자가 없으면 이게 아주 중요하죠. 경금이 와서 간목이 손상되면은 인이 예, 천간으로부터 갑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으니 힘이 약화돼서 형으로서 사화를 허자 형태로 끌어올 여력이 없는 거고요. 갑이 경금으로부터 그걸 받아도 신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목이 충과 형을 당해가지고 어, 자기가 힘이 예, 빠져가지고 어, 사활을 끌고 올 여력이 없게 되는 거죠. 무기나 경신 이런 글자가 없다면 즉 인목이 제대로 활동을 작용을 할 수 있게만 되면은 그 얘기예요.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인목이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장세 이 장년의 나이에 한참 힘쓸 때 아주 영화를 누린다는 얘기죠. 영화를 누리고 그 황제가 있는 도시 서울에 아주 통달할 것이다. 그 영화가 이게 황제가 있는 서울에서 그 도읍에서 그 영화를 아주 그 피울 것이다. 그 얘기죠. 젊은 나이에 한참 왕성한 이 장년에 이 얘기는 뭐냐면 형합격이 귀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경신이나 이게 무기토가 없으면 이런 이제 운에서 이런 운이 오면 안 되는 거죠. 다만 개일이 갑인시에 태어나면은 요 논리는 형을 해서 한을 형을 해서 이 인이 사화를 즉 사화의 지장간의 봉기가 무토니 즉 정관을 형을 해서 끌고 온다는 얘기죠. 끌고 온 것을 일간이 그걸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경금이 간목을 손상시키면은 기쁘지가 않고 형을 해서 정관을 끌고 올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또 인목이 신과 충을 해서 파괴되면은 주로 우환과 그 우익이 재액이 따를 것이다. 즉 이런 때가 경금이나 여기 대운에서 세운이나 이런 데서 경이나 신 이런 운이 오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개일이 인시에 태어나는 것이 형합격인데 이 격은 반드시 모름지기 현역할 것이다. 위세와 권력이 아주
빛날 것이다. 즉, 형합격이 굉장히 좋은 격이다. 그 얘기죠. 관과 실사를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전실돼서. 또 경신이나 기토 이런 걸 보면은 제왕과 아주 애군이 딸 것이다. 이런 운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시를 표현했는데 대운에서 이런 글자가 오면은 권력을 얻었다가도 이제 완전히 안 좋게 애군이 이제 드리워지는 거죠. 재앙과 애군이 드리워진다는 거죠. 권력을 손에 잡았다가도 이런 대운이 이런 세운이나 오면은 권력에서 쫓겨나고 어, 이게 재앙과 애군이라고 그랬으니까 권력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른바 직권남용이나 뭐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이나 뭐 뇌물죄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귀양이나 뭐 이제 안 좋게 당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애작용 내용인데요. 이것을 알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공부를 할 필요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형합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이렇게 어, 이게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인데 이렇게만 놔도 조금 불안전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외격은 일관과 원령이 같은 오행이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서는 그 원칙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형합개혁의 논리에서. 같은 오행이 아니거든요. 또 여기 합록격에서 예를 들은 게 심 선생의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여기는 진월에 무토기 때문에 같은 오행이라는 이게 점철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수일간의 미월달 여기는 또 같은 오행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오행이 아닌 게 여기가 지금 이 형합격에서 하나 합록격에서도 요게 있는 거죠. 요거를 보면은 이게 대부분의 사주들은 이 정격, 재간일식이나 살상겁인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외격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이런 사례를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원칙에서 어긋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외격이라는 것은 어, 이 격국 논리에 의해서 사주를 통변하는 건 이 격국의 이론의 그 정치함, 논리성 이것은 아주 저평진전이 특허로죠. 그리고 대부분 사주를 쉽게 감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주는 51만 8,400개가 되는데 모두 격국에 의해서만 재단할 수가 없는 사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그 수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수는 정말 안 돼. 그래서 몇 개의 사주들은 이런 식으로 그 특수한 즉 한마디로 적천수에 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네. 그러면 이런 경우를 그러면 뭘로 바라봐야 되냐? 소생 같은 경우는 아, 심 선생이 요거를 형학기억에서 설명할 게 아니라 그 종격의 논리에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게 성악격은 화기격은 그거예요. 일간이 그 오행이 일간이 합을 해서 합화된 오행을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종격에서는 이게 재성이 강하고요. 관살이 강해서요. 정관이 많아도 이거를 상관이 없다고 그래도 정관이 많으면은 이게 다 편화되죠. 그래서 종살격인 거죠. 해성에서는 뭐 이게 정제, 편제, 구분 실익이 없어서 그냥 정제라고 했습니다. 왕한 기세를 따라가는 게 존중해주는 논리예요. 한마디로. 이 종격은 나의 반대 진영 내에서 요거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요, 이 종격에
이 나의 세력 중에서 식상의 논리가 강하면은 이쪽에서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설하고 선생처럼.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형합격의 논리에 아까 그 사주를 차라리 그 부적절하고 종격에 해당하는 종격 중에서도 뭐 소수지만 이런 식상에 종한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 이 전체의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어, 자평진전의 논리, 이 외격을 인정하는 그 취지에 더 부합되지 않나. 여기에 종아도 포함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 형합격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하고 선생식으로 하면은 아까 보면은 이걸 종합격이라고 하면은 에, 재성이 주로 적천수에 보면 재성이 다 있는데 이거를 종합격 하는 것보다 그냥 자평진전의 논리에 입각한 그 종격 유사하게 왕한 기세의 세력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종격. 굳이 이제 적천수에서는 그걸 이제 종아라고 했지만 일행듣기든 종제든 종사례든 그 기세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간이 합원하면 합파한 그 세력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런 논리로 이 식상의 세력이 강하니 얘들의 논리를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이론적으로 좀 매끄럽지, 부드럽지 않나. 굳이 이렇게 억지스럽게 형을 해서 아, 그 정관에 도달한다. 이런 표현보다 선생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자평진전의 논리를 알으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주들은 보자마자 이건 어떤 격이고 어느 때 뭐가 좋고 어느 때 안 좋고 이게 금방 보입니다. 보여. 그러나 소수의 사주들은 그 정격에 포함되지 않는 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고요. 이게 격국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그 기단형이라고 할까요? 이 사주는 이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격국은 일종의 조금 디지털적인 이렇게 퀀텀식인 이 계단식으로 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자평진전 4권, 5권에서 미세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평진전의 그 정치한 격국의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주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적천수를 봐줘야 됩니다. 적천수를. 여전히 적천수가 훌륭한 책인 게 맞는 거죠. 그리고요. 또 연애자평 이런 걸 봐야 되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 지금 적천수와 자평진전 논리에 보면은 어, 설하고 선생, 임철주 선생 다 적천수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죠. 또 심희천 선생은 자평진전을 대표하고 있죠. 이 세 분은 모두 이 신살, 괴강이니 백호니 원진이니 이것은 사주통변에 영향을 못 준다.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못 준다. 오로지 오행의 생극재화를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생극재화를 판단함에 있어서 묘고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는 논리도 다 그것은 생극재화와는 상관이 없다. 잘못된 학설이다. 묘고 형충을 어, 어, 임진 올해 태어났다. 임수가 진에 임묘된 게 아니라 진에서 이미 투출됐다. 투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묘고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는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논리에 의하면은 묘고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 그거는 어, 잘못된 설이다. 묘고 형충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연애자평입니다. 연애자평하고 설명통계거든요.
근데 적천수와 자평진전 아, 설하고 선생, 임철주 선생, 심희춘 선생은 묘고 형충 열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묘고는 열어야 좋다. 시중에 현업에 계신 분들, 또 현업에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원진이니 백혼이 이런 걸 다 신설을 다 가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평진전과 첩천수 이론의 입각에서 보면은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적천수와 자평진전 이론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자평진전의 논리, 적천수의 논리로 사주를 통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야 어찌게 됐든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측면이 많고요. 또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항변할 대목이 있죠. 자기들은 옳은 것만 취한다. 생극제어를 판단을 할 때 묘고 형충이 이게 임진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임수가 진에 통곤했다는 것과 임수가 진으로 임묘됐다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극제어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런 논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소생 생각은 대부분 신살도 쓰고 묘고는 열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평진전도 적천수도 원문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게 연애자평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거라 그냥 구전돼서 그렇게 자기도 옛날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 배운 걸 후학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연애자평의 또는 삼명통해에서 파생된 것이죠. 명리정종 이런 것도 다 그 아류죠. 그 아류. 그래서요. 어, 굳이 신살이나 이런 특수격 이런 뭐 외격 이런 거 보려면은 묘구 형충은 열어야 된다는 등 신살 이런 거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깔끔하게 연애자평의 논리로만 가는 것도 그게 더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더 명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격을 잡을 때는 자평진전으로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소생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격을 제대로 못 잡고 있든지 그 자평진전 내용에 어긋나는 자평진전도 아니고 적천수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연애자평을 따라가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생해 보기에는 계보가 없는 속보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나름대로 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생해 보기에는 그분들의 정확도 적중률을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소생이 한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남들하고 논쟁하기를 어려했습니다. 오로지 답은 이 고서에 있다. 고서를 찾고 읽고 생각하고 어려워도 고서를 공부하는 것이 지름길 수가 있는 것이 뭐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걸 아마 그 실감하실 실감하실 것이라고 아마 확신을 합니다. 소생에 그려왔습니다. 소생. 굳이 뭐 누구한테 뭐 비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이런 공부를 해서 소생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생의 강의도 듣는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하느냐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실력 내공이 쌓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그렇게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여전히 이 고서를 봐야 될 필요성이 이런 데서 나온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요합격, 요합격에는 추교사 합격과 자유사 합격이 있죠. 함께 말씀드림으로써 이 요합격까지만 하면은 외격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릴 수가, 뭐든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